뒷광고 받는 이 나쁜 놈들? 인스타그램에는 아무렇지 않게 홍보하고 태그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 심사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하여 그 해당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는. 언니 한번 믿어볼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돈 많은 언니입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팔로워를 사는 법 혹은 팔로워를 샀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 역시 초창기에 외국인 팔로워를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브랜드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도 이러한 팔로워들을 삽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은 물건을 팔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만큼의 팔로워가 많다라는 과시용으로 팔로워들을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그 많은 팔로워로 제품을 협찬받으려는 어떠한 눈속임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그 어떤 채널보다 더 제품을 협찬받고 혹은 제품을 협찬하고 아무렇지 않게 홍보하고 태그하고 브랜드명을 밝히는 일들이 지금껏 공공연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마케팅 업체들도 대형 인플루언서들 뿐만 아니라 1000명 이상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인플루언서가 어떤 제품을 얘기하면 팔로워들은 당연히 저 제품 광고인가? 홍보인가? 하는 어떤 합리적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1000명 남짓한 인스타그래머가 이 제품 정말 좋아요라고 말하면 이런 대형 인플루언서가 말하는 것보다 상당히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속이지 않을 것 같다는 심리적인 작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소위 내돈내산이라는 키워드가 두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이 제품은 광고가 아니라 내가 직접 돈 주고 사서 써본 제품이라는. 요새 줄임말 너무 어려워요, 나 진짜.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내돈내산이라며 어떠한 제품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협찬 혹은 광고 제품이었다면. 요즘 이러한 문제들이 대형 유튜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뒷광고 논란입니다.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있는 대형 유튜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뒷광고 논란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을 게재하기 바쁜 실정입니다. 이런 유튜버들의 이런 행태를 보며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뒷광고 받는 이 나쁜 놈들? 아닙니다. 저만 생각하나 봐요. 난 언제쯤 저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을까? 난 언제쯤 대형 유튜버가 되어서 저런 뒷광고 논란에 자신있게 맞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뒷광고 논란은 지금의 이 유튜브를 넘어서 인스타그램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떠한 대가성으로 제품을 받고 혹은 그 제품을 광고해주는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별도의 의무 표기 사항이 없었습니다. 즉 내가 그 제품에 대한 코멘트를 달고 그 제품을 태그하고 혹은 브랜드명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 9월 1일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23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혹은 광고 심사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모든 SNS 채널, 즉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 제품을 협찬받았거나 아니면 제품을 할인받았거나 혹은 제품을 홍보해주는 대가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 모든 경우에 그 해당 내용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무조건 표기해야 한다는 지침이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그저 제품을 받아서 그 제품에 대한 코멘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해시태그 혹은 브랜드명을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진에 혹은 본문에 이 제품은 협찬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광고의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혹은 이 제품을 홍보해주는 대가로 할인을 받았습니다와 같은 정확한 문구가 보이는 곳에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매한 표현들, 즉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혹은 그냥 샵, AD 이런 식으로 AD 이런 식으로 써놓거나 아니면 지원받았습니다 라는 애매한 표현은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시태그로 그러한 내용을 숨겨놓거나 아니면은 더보기란을 눌러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거나 하는 등의 트릭이 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마케팅 업체들도 더 이상 자연스러운 마케팅을 구사하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도 비상이겠죠. 사실 근데 저는 이런 일들이 귀찮아서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광고 고지를 정확히 함으로써 어떤 혼돈을 막겠다는 거겠죠. 그러려면 우선 판매자인 저 혹은 제작자인 저는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고 그리고 제가 선택하는 제품에 대한 상품 가치를 높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사실 사업은요, 이런 변수가 생겨서 또 재밌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든지 위기가 생길 때 또 기회가 오는 거라고 하니까요, 또 더 좋은 마케팅 방법이, 또 기발한 마케팅 방법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저 역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채널에서 신사임당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신사임당님께서 오늘 게재한 커뮤니티의 글을 보고 상당히 감명 혹은 충격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분들 혹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인스타를 막 시작하여서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진입하시려는 분들 모두가 다 새겨 들으셨으면 하는 말이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다만 광고 표기하지 않는 것이 시청자의 신뢰를 잃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태어나서 운 좋게 기회를 잡은 유튜브라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수가 한 5,000명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품의 협찬 제의 저에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한 3년 전부터 일절 어떠한 제품의 협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제가 정말 친한 친구의 제품들을 제가 뭐 써보고 정말 좋아서 소개해 드리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 어떤 마케팅 업체나 어떤 브랜드로부터 협찬이 들어오는 경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이 사실은 결국은 저를 팔로우 해주시고 혹은 라이크솔 제품을 사주시는 분들을 저 역시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써보지 않은 제품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사용해보고 혹은 단기간 사용해보고 여러분 이 제품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어떤 저의 양심상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라이크솔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은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기에 협찬 문의를 받지 않는다라고도 기재를 해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러한 저의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 라이크솔 고객님들은 그래 저 여자가 소개하는 건 그래도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어떤 신뢰를 형성하는 밑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든지요, 처음 시작했을 때가 가장 황금기입니다. 왜냐면 제약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의 세계로 빨리 넘어오세요. 저처럼요. 물론 뭐 이 뒷광고의 시작은 유튜브에서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유튜브는 블루오션인 거 아시죠? 빨리 넘어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자, 언니 한번 믿어보자. 안녕!